자, 실전 대비 평가 문제 같이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588번. 자, 그림은 시간 t가 0일 때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O에서 가만히 누운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경사면 따라 내려오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아마. 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 2초일 때 점 P를 2m/s의 속력으로 지나고 5초일 때 점 Q를 지난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가속도가 일정하게 내려올 테니까, 자, 2초 동안에 가속도를 구해주려면은 총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해줘야 되니까 2초 동안에 2m/s가 됐으니까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될 거예요. 따라서 5초가 되면은 초당 속도가 1m/s씩 빨라지니까 5초 뒤에는 5m/s가 돼야 되겠죠. 그쵸? 네. 따라서 답은 5번. 자, 다음에 589.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각각 하나는 h, 하나는 2h, 그 다음에 다시 h인 지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BC가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해서 수평면에 도달했대요. 질량은 EM이고, 수평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TAB, TC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낙하한 높이가 같으면 걸린 시간이 같을 거고요. 높이가 길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력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TA하고 TC는 같을 거고요. TB가 가장 오래 걸릴 겁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중력은 여기에는 mg니까 질량이 클수록 커야 되겠죠. 그러면은 A하고 B하고는 중력 값이 서로 질량이 같아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는 A하고 C하고가 같죠. 높이가 같으니까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은 당연히 더 높이에서 떨어진 애가 더 속력이 빠르겠죠. 오랜 시간 가속이 되니까. 따라서 B가 C보다 크다. 예, 디귿은 맞게 되겠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낙하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더 속력이 빠르다로 생각하고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가 누가 더 많습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B가 더 많기 때문에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력 값도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도 누가 더 많아요? 예, B가 더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니다.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둘이 mg, EH가 되고, 여기서는 EMG, H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2분의 1 m, v,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1 EM, v, C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워지고, 그래서 M 지워지면은 EGH고, 여기서 EGH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었을 때 MGEH, EMGH.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EGH가 2분의 1, 다시. 이거를 운동으로 풀어줘도 상관이 없지만 역학적 에너지 전환하고 보존으로 풀어줘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B가 EH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EMG H가 될 거예요. 질량이 M인데 높이가 EH니까. 그다음 얘는 EMG H가 될 텐데, 이 녀석이 운동 에너지로 여기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2분의 1 질량은 M, V,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EM, 여기서 도달했을 때 속도를 VC라고 하면 VC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량은 어차피 소거가 되니까, 따라서 VB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4GH가 되고, 얘는 VC의 제곱은 2GH가 되니까 에너지 전환으로 풀어주더라도 B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90번. 그림 가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지구의 역학적 시스템 가와 나와 같은 현상이 원인이 되는 힘, 즉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당연히 중력이 영향을 줍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해주는 것도 맞고요. 비나 눈과 같은 강수 현상에서 당연히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중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그 다음에 591. 그림을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을 때 A와 B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대요. A의 운동 경로상의 점 P의 높이는 H고 질량은 A가 B보다 더 크답니다. 뭐 얘를 2M으로 둔다라고 하면 B는 M 이렇게 될 텐데, A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차피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니까 등 속도 운동을 하게 되니까 속력 값은 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기억은 맞고, A가 P를 지나는 순간 B의 높이는 H보다는 작다. A가 P를 지나는 순간 B도 똑같이 같은 시간 동안에 낙하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높이는 같아야 될 거예요.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둘 다 연직 방향으로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92번. 그림은 질량이 2m하고 m인 물체 A,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와 B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어요. 둘 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같은 높이에서 던진 거잖아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A의 속력은 V고, A, B가 수평면에 떨어질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D, ED예요. 그러면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둘이 같을 텐데, A를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3초면은 A도 3초고 B도 똑같이 3초가 걸릴 거예요. 근데 수평 도달 거리가 2배인 걸로 봐서는 얘는 2배의 속력으로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B의 수평 도달 속력은 2V다. 맞고요. A를 던진 순간부터 1초가 지났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얘는 3초 동안에 얼마 갔어요? D만큼 갔어요. 그러면은 1초 동안에는 얼마나 가야 되냐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3분의 D만큼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거의 2배를 가야 되겠죠. 2D에 3분의 1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와야 돼요? 3분의 2D만큼 와야 돼요. 그러면 둘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워진 거냐면은 D만큼 가까워진 겁니다. 3분의 2D가 왔고 3분의 D가 왔으니까 둘의 총 거리는 얼마가 돼요? 4D고 온 거리의 합이 D니까 둘의 실제 거리는 얼마가 됐다? 그렇죠. 3D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은 mg니까 질량에 비례하죠. 따라서 A가 B의 질량이 2배니까 2배가 되는 거 맞겠네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93번. 같은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진 질량이 같은 물체 A, B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는데요. A는 점 A와 B를, B는 점 C하고 D를 지나는데 수평면으로부터의 높이는 A가 C보다 뭐 당연히 높죠. 지금 A가 C보다 높고 B하고 D는 서로 높이가 같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A에서도 아래 연직 방향, B에서도 연직 방향이니까 같은 거 맞고요. A가 라지 A가 스몰 A에 도달하기 전에, 그 다음에 B는 C에 도달할 수가 없죠. 어차피 연직 낙하 하는 거는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동시에 던졌으면 결국에는 같은 높이 여기쯤 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달할 수가 없고요.
B에서 A의 속력과 D에서 B의 속력은 속력은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연직 방향 속도라고 하면은 같은 높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수평 방향 속력이 더 멀리 간 B가 A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지점에서의 속력은 이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의 합으로 구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 더 빨라요? 실제 두 개의 속도를 합해주면은 B가 더 빨라요. 그래서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94번.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포탄 A, B, C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VA, VC, VC로 발사를 했대요. A, B는 지면에 떨어졌고 C는 한 바퀴 돌아서 처음 발사한 위치로 되돌아왔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더 빨라요? A보다 B가 빠르고 B보다는 C가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B가 A보다 빠른 건 맞고요. 어느 경우라도 다 중력은 작용합니다. 특히나 지구 주위를 돌기 위해서는 뭐가 작용해야 돼요? 중력이 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심력으로 작용을 해줘야 돼요. C와 동일한 포탄을 수평 방향으로 VC보다 더 작은 속력으로 발사를 하면 C가 되돌아올 수 있는 최소 속력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느리면 어떻게 돼요? 지면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95. 그림은 접시가 놓여인 천을 빠르게 잡아당겼더니만 이게 확 잡아당기는 거죠. 이거 관성으로 문제가 관성에 관한 운동에 해당이 되는데 접시가 천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빨리 빼면은 천만 썩 빠지죠. 그죠? 자, 이러한 관성, 이건 결국에는 정지 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지 관성. 이러한 현상으로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들은 원래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리는 거는 정지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고요. 높이 뛰기 선수가 착지하는 매트는 푹신한 재질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충돌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는 경우고,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공을 칠 때 멀리 보내기 위해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는 거는 힘을 주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늘려주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성에 관한 거는 1번만 맞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596번. 표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세 물체 A, B, C의 질량하고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한 힘의 크기, 힘을 작용한 시간을 나타냈어요. 자,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풀어줍시다. 어차피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속력은 셋 다 0이에요. 그러면은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는 그냥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0을 빼준 값이니까 일단 충격량부터 한번 봅시다. 얼마예요? 24, 10, 12예요. 자,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이니까 자, 24는 2V-0. 자, 그 다음에 B는 10은 1V-0. 그 다음에 12는 3V-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VA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12. 그다음에 VB는 10, VC는 4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순서대로 A, B, C가 되겠네요. A, B, C. 그래서 답이 5번.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97번. 그린 칸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 상태의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데 이때 보면은 T초까지는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키면서 당겨줬고 그 다음부터는 힘을 일정하게 당겨줬어요. 자, T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여러분들 운동량은 뭐랑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같고 T까지 가해준 충격량은 요 삼각형 아래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EF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FT가 충격량에 해당이 되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정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질량 m인 물체가 얘를 m이라고 쳐놓으면 v 마이너스 처음 속도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가해준 충격량이니까 EFT가 아니라 FT죠. 그러면 ET일 때의 운동량의 크기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만큼의 충격량이 더 가해지는데 요 사각형의 면적은 얼마가 돼요? EFT죠. 따라서 처음에 얼마를 줬고요? FT, EFT니까 총 여기까지 가해준 충격량은 3FT에 해당이 되니까 ET일 때 운동량의 크기도 3FT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ET일 때의 속력은 T일 때, 자, 이때까지 가해준 충격량 얼마? FT. ET까지 가해준 총 충격량 3FT.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도 1대 3이 돼야 되니까 속력도 마찬가지로 몇 배가 돼야 된다? 3배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598번. 그림 가는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방망이로 공을 치는 순간을 나타낸 모습이고, 그림 가는 A, B에 가해서 타자가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지 않거나 또는 휘두를 때의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F는 방망이가 공에 가한 평균 힘으로 평균 힘의 크기는 같은데 힘을 가해준 시간이 누구보다 A보다는 B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총 면적값, 즉 충격량 값은 B가 A보다 클 거예요. 따라서 나에서 공과 방망이가 접촉한 시간은 A가 B보다 더 짧죠. 나에서 공이 받은 충격량은 다르죠. 평균 힘은 같더라도 힘을 받은 시간이 B가 더 기니까 B의 충격량이 어떻게 나타난다? 더 클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는 것은 힘을 준 시간이 더 긴 B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9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2m인 물체 B를 향해 플러스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A가 B에 충돌하기 전과 후 A의 운동 방향과 속력을 나타냈대요. 충돌 전에는 플러스 X 방향 오른쪽으로 갔고 충돌하고 나서는 마이너스 X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B가 A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I0래요.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이 I0면 A가 받은 충격량도 I0인데 대신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테니까 마이너스 I0가 되겠죠. 자, 충돌하고 나서 B의 속력은 얼마가 됐대요? V 제로가 됐대요. 그러면 결국에 둘이 주고받은 충격량이 똑같기 때문에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아야 돼요.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은 2m, 나중 속도가 V0, 처음 속도는 정지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2m, V0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찬가지로 얼마가 돼야 돼요? 2m, V0가 돼야 되는데 자, 충돌 전에 3V고 충돌 후에 얼마가 됐어요? V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V가 돼야 돼요. 따라서 질량 M, 나중 속도 마이너스 V 빼기 처음 속도 3V가 되니까 마이너스 4mV. 그쵸? 이게 바로 A가 받은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따라서 I0는 V로 풀어주면은 4mV가 돼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하고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mV가 2mV0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소걸 해주면 V0는 2V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00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B의 질량은 4kg인데 그림 나는 가의 물체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처음에 A가 얼마로 갔냐면 4m/s로 갔고요. 이게 처음 속도고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가 얼마로 바뀌었냐면은 마이너스 2m/s
세크로 바뀌었어요.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충돌하고 나서 얼마로 바뀌었냐면은 오른쪽으로 2m/s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차피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의 질량을 N이라고 치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4kg, 나중속도 2 빼기 처음속도 0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대신에 B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고 A는 왼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B가 받은 충격량하고 A가 받은 충격량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따라서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면 8인데 A가 받은 충격량은 여기서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8은 질량은 M,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빼기 처음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4. 그죠? 그러니까 M은 여기서 마이너스 6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5는 없어지고 6분의 8에 해당이 되니 3분의 4kg.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할 게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서로 주고받을 때, 힘을 받을 때 빵 충돌할 때 서로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같으나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과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부호가 반대가 돼버리면 이상한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601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각각 2kg, 1kg 물체를 A, 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일정한 속력 5m/s, 1m/s로 운동을 했대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A가 B로부터 받은 힘과 시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이 4Nm/s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4다. 그러면은 B도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근데 요게 서로 아까도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 B는 이쪽으로 충격량을 받을 거고 A는 반대편으로 충격량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빵 이렇게 충돌하면. 그러면은 B는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은 거고 A는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은 거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 충격량보다 이만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죠. 반대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속도가 느려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처음 충격량은 10이지만 이만큼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14가 아니라 얼마예요? 6. 그러니까 B가 처음에 운동량이 1이었는데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4를 운동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5만큼이 돼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인 거는 맞고요. 충돌 후의 속력을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돼요. A는 운동량이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운동량이 6이 되려면 2kg짜리가 속력이 3이 돼야 되겠죠. 3m/s가 돼야 될 거고 이 녀석은 지금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돼요. 그럼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m/s가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3m/s고 B는 5m/s가 해당이 되니까 B가 A의 3분의 5배가 되는 거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다. 그리고 이때 계속 부호 처리를 해줘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느냐 아니면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느냐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602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같은 물체 A하고 B가 벽에 충돌한 후에 정지를 둘 다 했는데 A가 B로부터 받은 힘을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자 2S, 3S이기 때문에 충격량은 B가 A보다 더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힘을 받은 시간도 2배예요. 근데 운동량은 2배가, 충격량은 2배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받은 평균 충격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A가 B보다 더 크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힘을. 그러니까 충돌하기 직전 A의 속력은 B보다 더 작다. 이게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죠. 그렇죠? 그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질량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지단 나중 속도는 똑같고 질량값 MA하고 MB 중에는 누가 더 커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큽니까? B가 더 크려면은 B의 질량이 같은 거죠, 둘이 지금. 그러면 MA하고 MB의 질량이 같은데 결국에 충격량의 B가 컸다라는 소리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B가 커야 되는 거니까 충돌 직전 속도도 누가 빨라야 됩니까? B가 VA보다는 더 빨라야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속도 변화량이 크니까 더 커지겠죠. 따라서 A는 B보다 속도가 느리다가 맞고요. A, B가 충돌하면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다르죠. B가 더 큽니다. A가 충돌하면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B보다 큰 거를 그래프상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603. 그림은 충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다. 그림이 아니라 다음은. 자, 에어백, 안전모, 에어매트 셋 다 뭘 나타냅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서 결국에는 평균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게 저 셋의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604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표는 행성 ABC의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는데 각 행성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전부 다 같대요. 좀 이제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씩 늘어났는지를 보면 중력 가속도를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보면은 얘가 지금 0.1초 동안에 얘는 얼마씩 증가해요? 0.5, 0.5, 0.5씩 얘는 0.4씩 얘는 0.1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 A 행성 같은 경우에는 0.1초 동안에 0.5씩 그 다음에 B 행성 같은 경우에는 0.1초 동안에 0.4씩 그 다음에 C 행성 같은 경우에는 0.1초 동안에 0.1씩 증가를 하게 되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5대 4대 1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문제는 여기서 물체의 질량이 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mg로 구해주면 되잖아요. 각각의 중력 가속도가 5대 4대 1이고 질량만 곱을해주면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에 해당이 되니까 5대 4대 1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5번 그림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물체 A하고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수평면에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VA하고 VB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낙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결국에는 누가 더 길어야 되냐면 VA가 VB보다는 더 길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평 방향의 속력을 곱을 해준 게 VA와 VB를 각각의 시간을 곱을 해준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 도달 거리 L에 해당이 될 텐데 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TA하고 VA의 곱이랑 TB하고 VB의 곱이 서로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아지려면 속력은 당연히 누가 더 빨라야 됩니까? B가 더 빨라야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VB가 VA보다 더 빨라야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은 이동 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06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전동기를 물체를 전동기로 당기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가해 전동기가 물체를 당기는 순간부터 당기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5초 때까지 물체의 속력은 이때 V1이고 10초 때 물체의 속력은 V2래요. 결국에는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가해준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을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가해준 충격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5초 동안에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해서 25 뉴턴 세크고, 그 다음 5에서 10초까지는 얼마가 작용해요? 여기서 50 뉴턴 세크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총 누적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처음에 25와 50까지 합쳐서 75 뉴턴 세크가 될 거예요. 따라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 비율은 몇 대 몇? 1대 3에 해당이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1대 3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도 1대 3이 되니까 V1 대 V2는 1대 3이 될 거고, 따라서 V2가 몇 배? 3배니까 이 값은 3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7. 그림은 건물 위에 학생 A가 가만히 놓은 물풍선을 학생 B가 받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거 100% 터질 텐데, 그죠? 자, 학생 B가 별도의 도구 없이 물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받으면서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충분히 어떻게 돼요?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주면 되겠죠. 즉, 물풍선을 받으며 팔을 아래로 내려 멈출 때까지 최대한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까닭은 결국에 뭡니까? 예, 충돌, 예. 시간을 늘려. 그래서 평균 힘을 더 작게 받게 해주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608. 자, 수능 맛보기. 자, 608번.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 A가 높이 h인 지점에 있는 물체 B와 같은 높이를 지나는 순간 얘가 B가 자유낙하 운동을 시작을 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와 B는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내려온 시간이 h고, 아니 높이가 h고 B도 h지만 문제는 여기서는 얘의 속도가 0이고 여기서 속도가 v고 얘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로 시작을 해서 바닥에 H만큼 도달하는 거고 얘 0에서 시작을 해서 H만큼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 속도가 얘가 더 빠르니까 당연히 누가? A가 더 먼저 도달을 할 수밖에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은 틀렸고,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 B가 같은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 T하고, 그 다음에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둘 다 0부터 H만큼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중력 가속도로 낙하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자유낙하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B가 자유낙하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A와 B의 속력 차.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얘가 늘어나는 속력은 V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만큼 늘어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만큼 늘어나는데 얘는 0에다 이거를 더해준 값. 얘는 여기서 속도 V에다 이거를 더해준 값. 둘의 차는 항상 V로 일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609. 그림 가는 높이가 5m인 지점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은 순간으로부터 1초 뒤 A가 10m/s의 속력으로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1초 동안의 속력이 10m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될 거예요.
다음에 나는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2m/s로 던진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b의 연직 방향 속력이 얼마래요? 5m/s래요. 그러면 얘가 5m를 낙하했었을 때 여기서 속도가 얼마가 나왔어요? 10m/s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속력이 여기서 5가 됐으니까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절반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 5m보다 높이가 당연히 낮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10m/s 제곱이에요. 1초 동안에 얼마를 떨어졌기 때문에 1초 동안에 10m/s가 됐기 때문에, 근데 5m/s가 됐으면 얘는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5초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0.5초 동안에 낙하를 해서 연직 방향 속도는 5m/s가 된 거고요. 이 운동을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A 같은 경우에는 쭉 가서 1초 뒤에 속도가 얼마가 된 거냐면은 10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5가 됐잖아요. 5. 그러면은 5면은 딱 절반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0.5.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여기서부터 이 큰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5m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요 작은 삼각형의 면적, 요게 바로 요 높이 h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5 곱하기 0.5,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h는 4분의 5 미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m/s로 0.5초 동안에 수평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1m가 돼야 돼요. 따라서 h와 r의 합은 4분의 9m, 이렇게 돼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조금 더 정확하고 쉽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0번. 그림 가는 물체 A하고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X, Y는 A, B가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냈는데, 어차피 질량이 다르더라도 같은 중력과 속도를 갖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둘이 같고, 정지하면 어차피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B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격량도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큰 얘가 B에 해당이 될 거고, Y가 A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서로 같아야 되고요. X는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 수평면에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량이 작으니까 더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1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속도 V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는 B와 충돌한 후 A는 정지하고 B가 C를 향해 속력 V로 운동을 했대요. 자, 그러면 A가 V로 갔다가 충돌하고 나서 얘는 정지가 됐고 얘가 V가 됐잖아요. 그러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러면은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의 질량을 MA로 놓고 B의 질량을 MB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럼 V에서 0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MA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됩니까? V죠. B는 정지 상태에서 V가 됐기 때문에 MB, V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럼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질량은 MA랑 MB랑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B하고 C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등속 직선 운동을 했대요. 그랬는데 여기서 A하고 C는 질량이 M으로 같대요. 그러면 A도 M, 얘도 M, 그다음에는 C도 뭐가 돼요? M. 이렇게 된 상태인데 충돌하기 전에 B의 운동량은 얼마냐면 MV예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기 전에 M이었는데 속도가 0이에요. 근데 충돌하고 나서 둘이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니까 이 둘이 운동하는 속도를 X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으려면 일단은 B는 힘을 뒤쪽으로 받았고 C는 충돌해서 받쳤으니까 앞쪽으로 받았으니까 서로 충격량을 반대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B는 느려지고 C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C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M, 나중 속도 X 빼기 처음 속도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M, 나중 속도 얼마가 돼요? X 빼기 처음 속도 V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A하고 B하고 받은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뭐를 하나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성립을 안 합니다. 힘을 받은 방향이 반대라 충격량이 서로 방향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MX는 마이너스 MX 더하기 V가 되니까 EMX는 뭐가 되겠어요? 아, V가 아니라 MV. 자, MV. 그러면 얘는 MV. 그러니까 지워주면 X는 2분의 V. 그렇죠? 충돌하고 나서 둘이 2분의 V의 속도로 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바로 얘가 되겠죠?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X에다가 2분의 V를 넣어주고 구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V가 되고 마이너스 뭐가 붙어 있으니까 2분의 MV. 그래서 3번. 그렇죠? 예, 이렇게 되겠네요.